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 1, 2, 3이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보는 거고. 그래서 요거 문제 첫 번째 거 1부터 n 사이 수 중에서 그 소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 요 함수를 구현을 하래요. 자, 그래서 이미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뭔가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어제는 우리가 아마 소수의 개수, 그쵸? 어제가 소수, 오늘이 소수의 합시고, 어제가 뭐였지? 소수의 개수, 그쵸? 오늘은 합시예요. 그럼 뭐 정답은 나왔죠, 이미, 그죠? 자, 조금 돌려서,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소수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요거, 여기다가 i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이지 프라임 넘버한테, 이 이지 프라임 넘버가 호출이 됐을 때,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은, 썸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 나머지도 저 몇 개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쵸? 얘는 볼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그쵸? 얘를 구현하라고 준 게 아니고 얘를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돼요. 얘가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 안에 코드가. 근데 이미 함수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조금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뭐 m부터 m 사이라고 해도 되고, 그쵸? 뭐 1부터 m 사이라고 해도 되고. 사실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구현만 하실 줄 알면 잘 되겠죠? 이거 사실 그냥 뭐랑 비슷한 거예요? 좀 전에 첫 번째 문제 한 거랑 비슷해요. 일단 뭐 m부터 m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sum이라고 넣어줄 거고요. get. 자, 이렇게 만들게요. 변수에다가 값을 안 넣어주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냥. 자, 그다음에 프린트.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함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그다음에 학습을 저장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똑같이 return sum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 i가 어디까지? n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int is fine.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쓸 건데, 이거는 그 전에 했던 문제에서 함수 하나 가져올게요, 그냥.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17이 잘 나오겠죠?
뭐 이렇게 되겠죠. 2, 3, 5, 7 이렇게 하면은 5 더하기 5 더하기 17이겠네. 이렇게 해서 17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얘도 사실 이제 구현을 하실 때 소수 나왔네? 그럼 그냥 얘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안 하고 여기다가 뭘 넣어줘도 된다. 바로 다이렉트로 얘를 여기다가 넣어줘도 된다. 그쵸? 근데 지금 그냥 변수에다가 넣어준 거야. 이 변수의 값은 언제 정해져요? 요 함수가 끝날 때. 근데 이 함수는 언제 실행이 된다? 요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갔다가 0이나 1로 리턴을 하겠죠? 그럼 그때 1이면은 요 한쪽이 1로 바뀌었겠죠. 그죠? 얘가 0이면 실행 안 되겠고 요거 끝나면 다시 한번 또 1씩 증가하고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다 올려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당연히 5 나와요. 자, 요거는 50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500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5000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5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 50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1, 10, 100, 1000, 100만 이렇게 하면은 5천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5억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그쵸?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50억이에요. 50억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보다 큰 수를 담을 때는 여기다가는 int가 아닌 타입은 long을 적어줘야 돼요. long. 그 다음에 여기는 %d가 아닌 %ld를 해줘야 돼요. 자, 실행. 이것도 안 들어가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는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선 되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여기서는 실행이 잘 됩니다. 그쵸? 잘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 그렇게 해도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d라고 하는 거는요. %d 데시멀이라고 해서 얘는 작은 정수를 출력을 할 때, 그 다음에 %ld는 큰 수를 출력할 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입은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d라고 하면은 에러 날 거예요. 자, 보세요. 실행하면은 알려줘요. 그쵸? 얘는 int. 그리고 여기는 타입은 long이다. 그쵸? 여기 알려주죠.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할게요. 일단 자, 캐릭터. 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읽을 때 캐릭터라고 읽고 얘는 슈트라고 있습니다.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 얘는 아마 얘도 근데 %d로 해야 될 거예요. 얘도 작은 수기 때문에. 자, 실행하면은 K가 아니구나. 이제로 5 나오고, 그 다음에 50 나오고, 그 다음에 500 나오고, 아마 5000 나오고 5만은 안 나올 거예요. 5만은 안 나올 겁니다. 이상한 숫자 나오죠. 이거는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캐릭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나올까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98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자, 원래는 이제 더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 얘는 문자가 아니어서 결과는 98이 나오는 거예요. B를 저장하고 싶지만은 그렇게는 안 돼요. 대신 출력할 때 좀 고민하게 좀 바꿔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얘를 출력하고 싶으면은 B라는 걸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C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B라고 나오죠? 자, 사실 뭐냐면은 문자인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숫자예요. 숫자입니다. 아무튼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자, 그래서 int라고 하면은 2의 32선. 자, 그래서 4바이트. int는 4바이트고요. 32비트입니다. 42억. 대충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 그리고 자, 아까 쇼트 있었죠? 얘는 2바이트. 16비트입니다. 이거는 얘는 2의 16성.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만부터 3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캐릭터라고 읽어요. 캐릭터. 캐릭터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었어요? 문자 하나, 그쵸?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얘는 2의 8승 1바이트 1바이트는 8비트라고 했어요. 자, C 언어에서는 문자가 없습니다. 문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캐릭터는 뭐냐면은 1바이트짜리 정수를 담는 변수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28부터 128까지 1바이트. 다시 한번, 캐릭터라는 거는 1바이트짜리 정수를 담는 변수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정수,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캐릭터는 이제 1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입니다. 이렇게. 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컴퓨터 그 본체 있죠? 컴퓨터 본체를 조립하거나 뜯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냥 뜯어보고 조립해봤다. 자, 본체를 뜯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메인보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메인보드는 컴퓨터에 있는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픽 카드를 꽂고,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 꽂고, 그 다음에 CPU 꽂고, 램 꽂고, 그러면은 운영체제가 이제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해요. 메인보드는 또 얘네들한테 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이제 혹시 아는 분이 계신가요? 이걸 모르는 분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 저장이 영속 저장이에요. 영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를 우리가 껐다가 켜도 뭐예요? 데이터가 남아있어요. 별다른 일이 없다. 뭐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그쵸?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뭐예요?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한다. 원래 컴퓨터에서 일은 오직 CPU만 한다. 자, CPU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뭐 내가 3D 게임 같은 걸 돌릴 때 수학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자, GPU에 있어요. 근데 공부하실 때는 그냥 GPU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 CPU의 역할은 뭐 CPU 보면 보통 이제 펜이 달려 있어요. 그 펜이 CPU가 아니고 그 펜을 치워보면은 조그맣게 칩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일을 엄청 많이 해서
뜨거워져서 그래서 식혀주려고 팬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칩이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롤이라는 게임을 합니다. 그럼 하드디스크에 롤을 깔겠죠? 그 다음에 이 롤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롤 안에 있는 데이터 처리, 그건 CPU가 한다. 그럼 이 상태에서 램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게임을 뭔가 좀 늘리려면은 램의 용량을 늘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의 단위는 이제 뭐 헤르츠라고 해서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는 기가 또는 테라 바이트. 이거는 이제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고요. 얘는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하죠. 서로 결이 다른 거예요. 타입이 다른. 하드디스크도 몇 기가야, 램도 램이 몇 기가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본질적으로 얘네 둘은 램과 그 하드는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거예요. 램은 용량이 작고 하드 같은 경우에 용량이 굉장히 크다. 근데 램을 추가하는 건 돈이 꽤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하드디스크가 예를 들어서 512기가에서 1기가, 1테라 또는 1테라에서 2테라로 갈 때는 얼마 안 들어요. 근데 램이 뭐예요? 만약에 뭐 16기가에 32기가, 32기가에서 64기가로 늘린다?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램의 역할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를 뜯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자,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뜯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보시면은 이제 옛날 드라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뭔가 전축 같은 게 있어요. 바늘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뭐 레코드판이 돌아가면 음악이 나오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이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는 오직 이 바늘을 통해서 뽑아갈 수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뽑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도는 게 좋을까요? 늦게 도는 게 좋을까요?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돼요. 1초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의 속도는 RPM이라고 하는데 분당 회전 속도. 이게 빨리 되면 좋은 거예요. 여기 이제 CPU가 있는데 뭐 이제 CPU가 누구한테 명령을 아까 받는다고 했죠? 메인보드. 메인보드의 명령을 받고 메인보드는 여러분이 설치한 OS, 뭐 윈도우, 리눅스 등등이 있고 OS는 또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 사용자. 바로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한다고 예를 들었어요. 그 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은 운영체제는 롤을 실행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겠죠. 그걸 적절한 명령으로 누구한테 명령한다? 메인보드한테. 그럼 메인보드는 또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메인보드도 명령을 하는데 그럼 일을 시작합니다. CPU가 어떤 명령을 날리는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 좀 가져와봐 하면은 뭐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CPU가 어떤 명령을 날리고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린다? CPU 기준에서는 체감상 2년 정도 걸려요. CPU는 굉장히 빠른데 하드디스크는 느려요. CPU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CPU가 아무리 좋아도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주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램이다. 램은 뭐예요?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장치인데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 클래식한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전자식이다. 대략 설명하면 하드보다 램이 한 2만 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CPU 입장에서는 램과 2를 같이 하고 싶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가 롤을 더블 클릭했어요. 물론 램의 복사해서 그러니까 램의 복사를 해서 물론 롤을 까보면은 롤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자 롤의 데이터가 자 1기가라고 해보겠습니다. 1기가 요 1기가가 다 올라가지 않아요. 1기가 중에는 이미지 파일 또 동영상 파일 그런 게 싹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핵심적인 로직만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제 롤만 올라갈까요? 아니죠. 자, 뭐가 또 올라간다? 자, 자, 롤, 그 다음에 뭐 브라우저, 그리고 음악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가 올라간다. 그러면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자, 우리는 현재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켜놓죠. 그러면 크기가 크면 좋겠죠. 그럼 반대로 이 램이 작으면 안 되나? 상관없어요. 자, 롤이 1기가 정도 필요하고요. 그쵸? 자, 브라우저가 1기가 필요하고, 음악 플레이어가 2기가. 일단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설명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윈도우도 1기가를 사용하고, 근데 여러분의 램이 4기가짜리예요. 자, 이 위에 있는 걸 다 돌리려면 몇 기가? 5기가다. 돌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하다. 근데 4기가면 정말 4기가밖에 이제 못 들어가겠죠. 자, 비율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랑 제 친구랑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자, 서울에 올라가야 돼요. 서로 다른 이유로. 그래서 12명이 우르르 다 올라간 거야. 근데 처음에 돈이 없어서 방을 서로 같이 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12명인데 자, 고시원에 간 거야. 근데 원래 한 명 잘 수 있는 곳인데 정말 노력하면 4명이 잘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곳에서 12명이 살 수 있을까요? 자, 서울에서 한 달 지낼 수 있을까요? 12명이? 불가능하진 않다. 어떻게 하면 된다? 3교대로 나눠서 하면 된다. 자, 그런 것처럼 자,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요청은 많은데 램이 한계가 있다? 그럼 시간을 둬서 그거를 10분할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한텐 굉장히 짧아서 그렇지 얘가 적당한 시간을 누구한테 할당해준다? 뭐 롤할 때 할당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하다가 살짝 빠져주고 그 다음에 뭐 음악 플레이어가 들어왔다. 살짝 빠져주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면 음악이 가끔 끊기거나 어떤 뭔가 게임을 한다 했을 때 뭐 잠깐 버벅거리거나 그런 건 왜 그렇다?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램이 크면은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램을 왜 이렇게 설명하냐? 자, 개발자가 다뤄야 할 도구가 램이다. 램은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int a라고 하는 순간 4바이트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든 최종 프로그램 결과물. 자, 이거를 실행하면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자, 여러분이 로직 안에서 int a는 자, 이런 것들이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고 램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왜 그래요? 램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아까와 같은 현상이 제가 좀 전에 설명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사용자가 뭘 실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법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지금 설명한 거는 램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설명은 여기까지.